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다음 달 16일에 나옵니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일축했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먼저 법원의 1심 판결 날짜 내년 1월 16일로 정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4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백대현 재판장이 내년 1월 16일을 선고 일정으로 공지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5년 7월 19일이므로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서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내란 특검이 지난 7월 19일에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잖아요. 특검법에 따르면 이제 법원은 6개월이 되는 1월 19일 전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요. 최대한 특검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기한 내에 선고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이제 구속 만료일이 1월 18일인데 이틀 먼저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즉각 반발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이제 판결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재판장이 이제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날짜가 내년 1월 9일이기 때문에 이 내란 재판의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1월 18일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왔던 거고요.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제 선고 연기 요청에 대해서 백대현 재판장은 그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들으신 것처럼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그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비상 계엄 선포 전에 이제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을 해서 계엄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계엄 선포가 불법이 아니라면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도 성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이제 특검이 제시한 걸 보면은 대부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이 되고 있으니 내란 사건 심리 결과를 먼저 보고 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드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이 날짜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1월 16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내란 특검법 규정에 따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1월 18일에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이걸 좀 감안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감안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속기한 만료가 되면 만료 즉시 이제 석방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물론 그 다른 사건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가 돼서 23일에 구속신문을 예정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때 영장이 발부된다면 사실 이제 구속기한 만료와 관계없이 구속이 이어지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재판부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혹시나 구속 상태로 이 재판 선고를 받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하나의 고려 대상은 될 수 있기 때문에 1월 18일이라는 날짜에 이제 고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내란 특검법, 그러니까 특검법의 이 조항을 그래도 존중한다라는 그 본래의 취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1월 16일이라고 못 박은 선고 기일에 대해서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변경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긴 했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월 19일 이전에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재판부의 그 원론적인 좀 취지의 고려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 먼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번 재판하고는 다르다. 쟁점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주요 혐의는 체포 방해와 그리고 그때 당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외신에 이제 입장을 배포한 그러한 두 가지 행위에 대한 판단인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또 주장하는 바도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구성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계속해서 이제 비상계엄 자체가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이것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내가 저지한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논리 성립을 주장을 해보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다만 재판부가 보기에는 어쨌든 법원에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토대로 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행위,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와 연결이 되는지 위법한 행위인지 내란죄 구성 요건을 따지는 내란재판부의 재판과는 연결이 되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그렇다라고 이것을 반드시 기다려서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가 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죄명 자체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의 그 줄기와는 조금 분류가 된다, 구분이 된다. 그리고 비교적 판단이 좀 간명한 그러한 구성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고날 걸로 예상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언급을 드린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물론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요건들이 있다라고 보더라도 그때 당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영장에 맞추어서 사실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어야 맞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본인이 비상계엄이 적법하다 대통령으로서의 그러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함이 마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를 동원을 해서 차벽을 막고 이것을 사실상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한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유죄 선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문기자,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내란 네. 관련된 게 4개인데요. 그 두 번째 1심 선고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이제 내란 혐의 1심 사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맡고 있는 재판인데요. 이들 재판은 오는 29일에 병합이 돼서 내년 1월 12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고는 설 연휴와 이제 법원 인사가 있는 2월 중순 이전에는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외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서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벌였다. 일반 이적 혐의로도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재판은 지난 1일에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는데 내년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이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첫 공판 기일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두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주일 내내 피의자로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문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다른 재판부는 조금 속도감 있게 재판이 진행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기현 재판부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 지기현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란의 어떻게 보면 그 본류 사건이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내란죄 성립 여부가 물론 뭐 구성 요건 자체는 굉장히 법률에 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헌재의 그러한 탄핵 심판과 비슷한 여러 가지의 증인 신문과 그리고 관련자들이 이 얽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이제 시간적인 절대량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가담자도 한둘이 아니고 당시의 상황을 진술해서 증인으로만 추리는 사람도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다 증거 부동의를 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 일일이 하나씩 이 증인으로 불러서 법정에 세워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당시 지금 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체포 집행 저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분류라고 볼 수 있는 이 내란죄 관련된 그 재판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좀 시간 소요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1월 9일 결심을 예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면 뭐 1월 말이라든지 그래도 2월 정도 어느 정도 관련돼서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판에 비해서 뭐 증인이나 증거가 많다, 뭐 이런 부분은 납득은 되는데 재판 중계가 다 돼서 많은 국민들이 보셨거든요. 그 진행 방식이나 속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